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또 금요일장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터치 살짝 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시장이 다시 왔다, 반도체가 간다, 우리 증시 4천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일단 시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수들 빠르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시장의 색깔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로봇 관련주 얘기했을 때 선생님께서 근데 그쪽에 휴머노이드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시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괜찮아지면서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또 전력을 수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잘 가는 움직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지난 한 주간에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종목 선택 싸움 같아. 여전히. 근데 연초까지 갈 것도 없이 9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게 그치. 수익이 얼마야? 근데 가만히 보면 SK하이닉스가 최고인 것 같고, 삼성전자는 뭐 75,000원대 판 건 후회 안 해. 그거 팔아갖고 뭐 캠트로닉스나 다른 종목들, 최근에는 오늘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침까지 급등하길래 또 다 때리라고 그랬거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못 간 게 키 맞추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뭐라고 그럴까? 내가 그래서 오늘 자료에도 올려놨는데, 5월 23일과 8월 20, 3,460. 요게, 이 장의 일단 가장 기본은 5월 23일 2,588, 2,600에서부터 이제 이건 추세. 이때 이제 2차 전지 바닥 찍고 막 올라가고, 소보장 바닥 찍고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8월 20일이야. 3,070 기준으로 이제 3,460이니까, 이게 12%더라고, 인덱스로. 그리고 요쪽이 33%야. 그런데 내가 이제 소부장을, 거의 한 200개 종목을 다 돌려봤어. 네. 22일 기준으로, 요 8월 20일 기준으로 인덱스의 12%니까 뭐 5배 쳐. 그러면 뭐 60%, 4배면 한 40, 그러니까 50% 이상 올라간 종목을 샘플링 해봤어. 20개가 안 돼. 20개가 안 돼. 네. 그리고 여기는 많아. 5월 달부터 해서 이거는 뭐 거의 뭐 SK하이닉스는 거의 100% 정도, 우리 하나마이크로는 몇 프로 갔지 않냐? 100%. 100% 갔어요? 와우. 그 징글징글하다고 막 언제 가냐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런 것들인데 재밌는 거는 아직도 못 가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로는 100% 갈 동안 고용 마이너스야. 그럼 열받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로 얼마냐면 4개월이야. 83일. 83일 동안 고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그런데 하나마이크로는 100%. 컴트로닉스 뭐 60%. 뭐 이렇게 키 맞추기가 있는데, 그래도 소부장 종목들이 그나마 나. 그리고 로봇주도 나. 그런데 차별화가 너무 극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선도주나 종목을 잘 잡은 사람들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주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못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주도주라고 하는 그 섹터도 잘 잡았냐 못 잡았냐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하겠니? 해결하는 방법 없어. 내가 보기에는 해결하는 방법 없어. 같은 섹터 내에서 이것도 좋아 보여서 샀어. 그런데 어떤 거는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미리 이제 BH라는 종목이 있어. 제일 먼저 갔어. 네. 폴더폰으로. 그런데
한 달 동안 18,000원만 가면 두둑해 맞아서 오히려 한 달 동안은 평평해. 그런데 그 시점에 못 간 종목들의 뭐 예를 들어서 CX에서 오킨스 전자라든지 뭐 심지어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엑시콘 같은 거는 70% 갔어.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이 차별화 이 에너지를 일반 투자자, 이거 선수도 힘든데 일반 투자자가 그거를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들 뭐 소부장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주 단순한 종목이야, 그지? 일반적으로. 지수 연동성이 큰 종목이죠. 그거.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삼성전자를 가만 있는 분이 수익률이 20, 30%인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못한 소부장이 거의 100개가 넘어.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을 9월에만 15%가 상승을 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우리 증시만 산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 선진국 이렇게 아시아권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수 연동성이 큰 종목 위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기술주가 상승하는 거 이걸로 관련해서 대형주가 한동안은 더 잘 간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 대형주야.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대장이 엔비디아 산 사람하고 다른 우리가 이제 테슬라 산 사람 이것도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 팔란티어 그다음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거 산 사람들은 오히려 체감 지수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선택안에 따라 달라. 지수는 대형주도, 올라. 대형주도.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 평균값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 SK 두 개만 올리면 맞아요. 밑에 단의 그 시가 상위 종목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의 3개월 동안 껌딱지야. 그리고 엔솔은 5월 달에서 7월까지는 7, 8월까지는 좋았어. 네. 그리고 2차 전지 그때가 좋았어. 근데 지금 급락상위 랭킹들이야. 예를 들어서 세비캠이 5월 말에서 그 8월달 고점까지 220% 올랐어. 그런데 지금 거의 잘못하면 반토막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것도 급등하는 거 타이밍을 놓치면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오늘 그걸 또 예측해. 오늘도 그런 거야.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소폭 마이너스 지금 뭐 10몇 포인트야, 6포인트. 그리고 SK하이닉스 빠졌다 보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버텨. 그런데 그동안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잠수함 뭐 장보고 해갖고 범한 피어셀이 3일 만에 30~40%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42,0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제일 많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급등 종목들 중에서도 급락 종목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지수는 안 빠져. 그러면 이거는 실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장이야, 이거. 지수가 뭐 4천 간다. 막 4천 간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천 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움직여서 4천 가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를 제외하고 딴 거 개별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 20~30% 순식간에 통통통통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3,400을 넘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지수단의 변동성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착시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의 온도 차이가 너무 극심해. 그리고 최근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최고 급등했거든. 급등해갖고 깨부 상승한 날 첫날 때린 사람이 정답이야. 그래갖고 어저께 우리가 인텔이 그 엔비디아가 50억 불 투자해갖고 막 급등했어 20%. 네. 때리라고 그랬어. 그 20% 때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때린 거를 챙겨갖고 다른 순환을 노리는 게 낫지. 이게 이제 지수는 안 빠지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짱돌 맞는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오늘 개별 종목에서 그게 더 극심해지는 것 같아. 급등 종목들 중에. 그래서 위험도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일각에서는 옛날에 코로나 때 증시
하락하고 나서 그때 막 상승했잖아요. 그때처럼 지수가 어쨌든 금리나 물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유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다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고 다 같이 떴다면 지금은 위에만 뜨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가 상위 종목들도 차별화가 너무 극심해. 그러니까 근데 차별화라고 해도 여기서 반도체가 지금은 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선생님. 근데 음. 오늘 반도체 중에서 내가 그래서 그 샘플링을 HBM 시리즈, 옴디바이스, 그다음에 CXL, 유리기판 해갖고 거의 200개 종목을 돌려봤잖아. 20%밖에 안 돼. 올라간 게. 20%밖에 안 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초과하는 것들도 별로 안 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초과 수익률을 크게 내줄 수 있는 부품단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20%밖에 안 돼. 음. 그러니까 100%짜리가 막 보여. 음. 그래서 그거 들고 있는 사람은 와, 반도체인데 그 외의 종목들은 심지어 마이너스 난 것도 있고 보합된 것도 있고 뭐가 많냐? 제로에서 20%가 많아. 그러면 이것도 올랐다고 쳐. 그런데 이것보다 내가 SK 하이닉스 들고 있는 심지어 삼성전자보다 들고 있는 것보다 못한 소부장이 거의 5, 60개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걸 소부장 주도주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올리면서 밑에 단에 소부장주들이 각 20, 30%씩 막 그럼 지수는 안 올릴 수 있거든. 그런 장이면 괜찮아. 수익 오히려 좀 내기 좋은 장인데. 내기가 좋은데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하는 장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고 그동안 급등한 것들 중심의 소부장이 역부이자를 막 걸려버리면 그러면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부장 떠들어도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50% 이상 아까 내가 기준 잡았잖아. 8월 20일. 네. 그 다음에 2600대에 5월 23일. 50% 이상 올라가는 걸 하지 말자는 생각이야. 그거를 카페에다가 샘플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굵은 글씨로 급등해서 초과 수익률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 그 수치를 보시고 이거는 추가 따라가시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직 못 간 것들 중에 뭔가 수급이 들어와서 요게 키 맞추기 들어오는 게 뭐가일까를 해서 짧게 안타 치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부러지면 가능을 한다. 그런데 이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쏙 걸리는 공격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역사이클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금리 인하하고 인버스급 자꾸 물어보시는 분 있잖아. 네네. 내가 오늘 처음 사봤어, 인버스급. 인버스급을 처음 사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 올라간 것들을 2, 3일 만에 퀄리타스 반도체 14,000원에 사자 그랬거든? 네. 2,000원 뛰기 나왔어. 무조건 다 팔자 그랬어. 그렇게 할래, 소부장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에 콩깍불 쑤이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얘기 들어보기 전에는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것도 나는 내가 인버스급을 왜 샀냐. 8만원대 삼성전자와 35만원대 SK하이닉스가 실제 수익률 5 내지 7%밖에 안 준다면 심지어는 2달 동안 내가 2달 정도 잡는 거는 10월 말에 에이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초만 되면 뭐가 나오지? 아주 중요한 실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 저희 추석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추석 때면 이제 실적 발표 좀 늦게 미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0월 말이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10월 25일에서 말 사이에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실적이 나와. 근데 현대차 실적을 내가 굉장히 중요해 보는 거는 일본은 15%인데 우리는 25% 적용된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쌍봉에서 지금 5만 원을 더 올려놨어. 이걸 그러니까 그리고 40만 전자 간다고 그래. 그런데 40만 닉스.
이걸 커버하는 실적이 나오나. 이거를 다 들여다보는 게 이제 추석 전후야. 우리가 근데 너무 쉬는 기간이 맞아요. 길어요. 거의 한 열흘 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그 실전에서는 하나의 불확실성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제 3,400 왔어. 지금 뭐 4,000전자 간다고 흥분해. 4,000p. 그리고 4,000p 간다고 하는데 그냥 단타나 치자 또. 근데 지금 4,000p 간다, 막 8만 전자다, 35만 닉스 한다, 막 이러지만 소외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지수 올라갈까 더 막 얘기했는데 개인들은 팔자세가 더 강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삼성전자를 계속 끌어올릴지 아니면 빠져나갈지가 또 걱정이기도 해요. 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냥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나 봤어. 매수세가 별로 없어. 그렇죠. 지금까지 막 사다가 500만 사도 8만 전자 딱 터치하고 이제 매수세가 적어.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일반이 사네. 개인 투자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반도체를 앞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아 플러스를 만들었어. 근데 외국인은 59만 주를 때렸어. SK하이닉스. 60만 주를 개인만 샀어. 그리고 금융투자나 기관이 샀냐? 하나도 안 사. 팔지도 않지만 하나도 안 사. 근데 문제는 뭐냐? ETF에서 팔아. ETF에서. 그리고 오늘 비차익 매도가 5천억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느낌이 싸합니다라고. 세요.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그 물 타지 마세요. 인버스 고파했으면 근데 내가 오죽하면 인버스를 한번 사먹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 X축 Y축에 거볼래. 이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SK하이닉스는 5만원 30만원 시험 5만 원의 진폭을 내려본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만 5천원 5,000원. 5,000원. 5만 원. 그러면 뭐 체감지수가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가 이제 인버스 곱을 놓고 여기가 그 레버리지를 넣는 거야. 요게 8월 20일 날이 아까 얘기한 저점이었어. 네. 3070. 요거를 TQQQ하고 SQQ를 똑같이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8월 20일이 미국은 9월 1일이야. 요게 갔다 해서 나스닥 21,000포인트. 여기서 선을 매일 거볼래. 선을 거본다는 건 뭐지? 흐름을 체크해본다. 흐름을 체크해볼래. 그래서 갔더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안 빠지면 이게 이제 오르면서 그냥 이렇게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면 갔다 해서 레버리지가 안 빠지는 거야. 대롱대롱 매달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버스가 이것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롱대롱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7에서 하루 만에 10%가 누가 변동을 주나. 이거를 나는 뭐라 그럴까. 추석 전후에서 체크해 볼래. 이 추석 맞이가 왜 중요하면 이제 미국도 지금 굉장히 어떠한 애매한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라 그럴까 연휴가 길잖아. 그래서 어떤 그 싱가포르 쪽이나 큰 형님들 중에서는 포트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현금 만드는 애들이 이제 크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시장 노니까 그동안 다른 데 가서 있다 올라고. 아니야. 추석 끝나고 상황을 보려고. 지금 국제적인 정세 변수가 너무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니까 그거를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중국 시장, 본토 시장도 마찬가지야. 하루 변동성이 그 상해 종합 지수가 2, 3%가 왔다 갔다 해. 이것도 뭐냐? 국경적 연휴가 또 길어버리는 거야, 얘네들도. 그러니까 뭘 주로 많이 파냐니까 많이 먹은 거 팔더라고. 수익 난 거. 차익 실현 매매. 차익 실현 매매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포모 현상에 못 따라온 개인들이 이제 막 따라붙은 거에서 그걸 받아주는 거야. 이런 게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은 지구는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다음 주로 가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돼? 추석? 추석. 저는 중국도 마찬가지야. 수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 좀 하는. 그래서 움직임이 현금 사이클 수익 큰 거는 그 100% 이상 넘어간 거는 더 한다 이렇게 몸에 힘들어 가지 마시고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 이제 진짜 나보다 제발 그런 이제까지 못하신 분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익이 난 사람들은 행복한 거야. 그냥 챙기면 돼. 근데 나는 아직도 손해인데 그럼 지금 더 간다 그러면은 일단 물을 지금 타놓을까? 물을 타서 나중에 가면 난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때 나올 수 있을 거야 해서 하시는 분들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추석 그냥 마음 편하게 보내셨다가 그 추석 이후에 나오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실적 데이터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 데이터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시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시장이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나 그거 보고 연말 내년 연초 전략 세우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템포를 조금 늦춰보는 게 어떻겠나. 근데 막 일각에서는 이제 4천 간다 하니까 막 그래 난 지금까지 소외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겠어.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가면은 이런 미래에셋이나 이런 거를 사면 좋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던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아니, 어쨌든 증시를 가면은 음. 증권 관련된 종목들은 수익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증권주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이 잘 안 나. 고점에서 잘 파신 분들이 최고고, 이제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릴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 대주양도 50억 얘기해 주시고, 그날이 이제, 땡이야, 땡. 그리고는 거기서도 차익 실현이 막 나와.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수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3,450부터는 지수 난이도가 나는 더 높아졌다고 봐.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늘 느낌이 그 짱돌 매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윗골이 나는 패턴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많이 나왔나요? 범한 피어스라든지 그 다음에 DB 하이텍이라든지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장대 음봉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제일 찝찝한 그래프들. 그래서 그것도 프리마켓부터 때려버려. 그래갖고 오늘 빠지는 종목들을 주말에 한번 쫙 핸들링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 기자재에서 갑자기 고점에서 급락한 종목들이 막 나와.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그동안에 HJ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래프들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그래프를 망가뜨려. 이렇게 덜 빠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는데 옆 V자를 확확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지수는 안 빠져. 삼성전자 S&P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난 이게 이제 이게 싸움을 느낄 때 그런 옆 V자 주도주가 옆 V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카페에다가 제일 집중한 신의 바람 제약이 신풍 제약이 눈에 딱 보이는. 신풍제야? 그래서 내가 그게 왜? 아니 이게 이제 믿지만 미신인데 나는 신풍 제약이 보이면 장이 끝난다고 보는 거거든. 코로나 때 한참 신풍제약 신풍이 나오기 시작해. 신의 바람. 신의 바람이 이게 그러면 이제 뭐냐 금리 인하할 거고 우리도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이 그동안 급등한 걸 하면서 일반들이 이제 호모는 막 흥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바닥 세력들이 새로운 옛날에 꺼리의 종목을 딱 해갖고 머니게임 하려고 그런 걸 건드리나? 그래서 제약주에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난 이게 좋은 징후 같지가 않아. 신풍이 보인다는 게. 신풍제약 주주분들은 그 말을 되게 서운하게 들었어요. 서운하시겠지만 마체흡사 신풍제약은 잡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거를 그래서 천주 사봤어. 네?
오히려? 사봤어. 그냥 실제로 어떻게 되나. 어. 그래 놓고 얘가 먹여줘. 어. 그럼 끝났다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한테 물어라는데, 오늘 올라가는 쪽의 질이 갖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 맞아요. 보안, 그다음에 이상한 제약주들, 이런 약간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짱돌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건전한 좋게 보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뭐 200% 갔는데 한 10에서 20% 떨어지면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 건전한 조정 말에 항상 주도주는 마탱이 당하거든. 그리고 나서 건전한 조정에서 되돌림 없이 그냥 수식으로 반토막 만들면 이제 물려버리는 거거든. 그냥 그런 상황이, 그래서 추석 전후한 마디에서 아무도 이거는 못 맞춥니다. 그러면 내 느낌은 40년 경험하면 실전에서는 이게 경계 공보를 삐삐삐삐삐삐 울리는 징후들이야.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와. 신풍 움직이지. 이상한 징후들 나오지. 그리고 이상한 친구는 이제 비차익에서만 매수하고 그런 거. 비차익 매수를 안 하고 매도만 하고. 어. 그리고 네. 프로그램 매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버티고. 사고. 이러면 이게, 그리고 주도주 차익 실현이 눈에 뻥뻥뻥뻥 보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만 보고는 모르겠지만 꼭 이게 이제 과거에 하나의 바람이 지나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제 오늘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합니다라고. 이거는 이유 묻지 마세요. 그냥 경험치예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래갖고 오죽하면 인버스 곱을 한번 사봐서 얘도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럴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을 팔아버렸다. 비트코인. 아니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스테이블 코인 가고 하면은 금리 인하했으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이 더 날아갈 텐데 그걸 왜? 너 그거 착각이야. 스테이블 코인의 꼭지 때 비트코인이 접점이야. 요번 현장을 알아야 돼. 이더리움하고 6월 23일, 내가 날짜도 기억해. 6월 23일이야. 네. 스테이블 코인 깎아온 모든 에너지들이 그때 헥토 파이낸스 다 고점일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 300만 원. 비트코인은 1억 3천만 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반토막 되는 상황에서 이게 갖다 해서 이더리움이 더블 간 거야. 그래서 요새 이더리움 해갖고 누구야 이름 또 미국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갖고 요새 스타 만든 사람 있어. 이름까 뭐 잘 모르겠다. 그분이 계속 이쪽을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느낌은 그 사람도 난 설계자 같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쪽을 주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네들만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쪽에 갑니다 하고 펌프질을 막 하는 것 같아서 사라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올라가. 나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때려버린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그쪽이 가야 되거든. 네. 그런데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롱숏으로 작동했어. 3개월 동안. 그거가 실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되는지 볼래.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추석 연휴에서 보안, 결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약간 테마주, 신풍 이게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실적 뒷받침하는 이거 포먼에서 테마주거든. 이런 거가 근데 왠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선생님만큼의 감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추석까지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큰 거는 올리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머니게임에서 먹으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툭툭툭툭 하고 수익 챙기고 나오지 않을까요? 네가 이 바닥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는 똑같은 얘기야. 이제 큰 거 올리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동안 포머는 막 형성됐고 불은 딱 지르면 쫙 달라붙는 거는 먹은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딱 땡기는 순간에 그냥 쫙 20-30%는 쉬었거든. 그런 징후가 어제 오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신풍 일동제약, 옛날 유명한 것도 있잖아.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이 신풍 일동제약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시장. 이런 느낌. 그 전에 막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막 다날 막 이런 거는 아니고. 다날도 거지. 다날이 오늘 거의 20% 올라가고 예. 우리는 헥토 파이낸셜 해드렸어. 헥토 파이낸셜이 15,000원대 느낌이 와서 했거든. 네. 그리고 미국은 서클 그 110불대. 근데 큰 게임은 안 나와. 그래도 한 10에서 20%씩 올라.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미국도 서클 급등하고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가고 막 이러면 그냥 읽어주시죠. 바뀌었다. 그래서 테슬라를 비율로 때립시다 이렇게 해드린 거야.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게 손절을 하고 이런 잡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거는 선수 종목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가자니 나는 소외당하는 것 같고. 소액 대응하세요, 계속. 계속. 그러니까 요번 조정 때 가만히 계시다가 조정의 주도주들 무슨 조선주가 됐던 원전이 됐던 아니 소부장들이 삼성전자 엑스가닉스가 갑자기 한 10에서 20% 급락하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나아. 그게 다음 그림을 그릴 때 속편하시지. 요 한 달 잠깐 이런 호모 현상의 이상한 종목들을 만든다 거기 엮이지. 그러면 먹어도 못 빠져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급락할 때 오히려 주도주 흐름하면 또 여전히 역사클 걸리는 꼴이 나오니까 계속 소외당하시는 게 나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거는 내가 손절하고 이동을 하면 보상 심리가 생기거든요. 여기서는 몇 배를 먹어야 내가 이걸 만회할 수 있어. 최소 또히또히는 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려버리면 또 손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새 과감하게 그냥 찍어드립니다라고 해서 요번에 다운시스 이게 상속해서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 같고 지금 소액주들하고 대주하고 대판 싸우고 자식들한테 넘기는 것 같아서 반을 끊어갖고 루미르 들어갔어야 했는데 루미르가 상한가 한번 나와서 그것도 다 팔아드리고 특수건설도 반 때려갖고 요거는 뭐로 이동했냐? KTCS 그 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동할 이런 전략도 왜 자꾸 세우냐면 안 가는 거 답답하단 말이야. 근데 계속 빠질 것 같거나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압축시켜 드리는 거야. 요번에 로봇은 늦으셨으니까 다음에는 이 테슬라의 머스크의 오른팔인 르웬슈엘, 그러니까 저 여성분 하나 있어. 자료 이분이 이제 로켓맘 별명인데 이분이 또 뭔가 일 저지를 것 같아서 막 계약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분과 관련돼서 뭔가 등장할 게 우리는 누리호 10월 달에 쏘고 그래서 거기에는 대장이 지금 막 움직였어. 세트랙 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지금 보면 우주항공주 중에 한국항공우주 괜찮았죠. 근데 한국항공우주보다 너 세트랙 아이가 단계는 어떻게 이게 다 하나 뭔가 주인이 있는 이거 다 하나 그룹 이거 봐봐 세트랙 아이 단기간에 로켓 버스 오는 거 봐. 그러니까 가는 쪽에 붙어야 된다. 세트랙 아이하고 한국항공우주는 10만 원에서 10% 먹기 힘들어. 그런데 세트랙 아이는 지금 47,000원짜리가 7만 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대주주가 누군지 아니? 세트랙 아니? 대주주 누구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 시스템 말고 딴 거 하는데 하나 시스템도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요새 하나가 많이 먹네. 막 돌아가면서 지네들끼리 보이지 않는 관리가 막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세트랙 아이가 단기간에 우주항공주에서는 최고야. 그런데 이게 진짜 가려면 우리
건자재에서 스타 종목 만드는 게 HH중공업 다음에 세진중공업 다음에 한사 이런 것들이 거의 더블 이상을 만들잖아. 네. 우주항공에서 10월 달에 그런 거 나오나 볼래. 그 여기서 지금 세트레가에는 들어가기 너무 위치가 아니 그래서 매도해 갖고 요거를 AP 위성, 중저가, AP?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루미르가 한 7,000원, 8,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갔다가 30% 갔다가 계속 누르잖아. 네. 얘가 스타 되나 볼래. 루미르가 왜 중요하냐? 얘가 스페이스X 납품하는 회사. 그러니까 연결돼야 돼. 스페이스X하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마치 HH중공업이나 세진중공업 같이 만들어 볼래. 근데 선생님 근데 지금 막 우주항공으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목이 여러 개가 나와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압축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종목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죠. 카페에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챗 GPT나 이렇게 해서 같이 누구누구 관련주에 연결된 종목, 스페이스X에 연결된 종목 해서 물어보세요. 10개 나옵니다. 전 거기서 10몇 개 나온 중에 한 서너 개를 압축해갖고 그래도 그 서너 개 압축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난 이거가 마음에 들어 그거를 한두 개 선택해서 실전에서 대응하셔야지 이거를 뭐 이 숟가락같이 해갖고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세트라가이랑 한국항공우주 두 개 했을 때 저는 한국항공우주 사는 편이거든요. 이러면. 그런데 그럼 한국항공우주는 10% 뛰게 해야 돼. 네. 그래도 저는 막 이렇게 막 그래도 막 불같이 올라가는 게 물론 상승률이 찍히면 좋지만 그거를 감당할 심장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뭐 물려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 종목 이런 걸로 저는 가거든요. 이거는 저하고 정반대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막 더 갈 것 같으면 미리 팔아갖고 삼성전자 가는 에너지에 갖다 해서 하나마이크론이나 컴트로닉스 하면 삼성전자 10% 갈 때 이게 3배에서 다 그런 걸 찾는 거를 주력을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삼성전자 가만히 사갖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특성과 자금의 스케줄에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네. 성향 그리고 자금의 속성, 기간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성향이 막 빠른 걸 맞으신 분들이 이게 답답하다 하실 수도 있고 이게 맞으신 분들이 이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같은 맥락에서 다원시스랑 투수건설 반절을 끊어서 이동하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저는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그러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갖고 있으세요. 근데 1년은 참으세요. 상속 얘기가 나오면 상속 얘기가 나와요, 다원시스 지금 구체적으로? 아니 어디서예요? 아니야 상속 이제 하려고 지금 뭐 갖다 예를 들어서 그 자회사를 따로 하나 새로 만들어 갖고 그쪽에다 자식한테 넘기면서 희석화 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갖다 예에서 주가 희석화 작업하고 비슷해. 유무상증자 하는 것 같이. 근데 이거 주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 바뀌어. 우리 커넥트 웹에 했잖아. 이게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상법 개정하더라도 대주주 못 이겨 현재 시스템으로는 여기가 이기려면 MBK나 뭐 다른 사모펀드가 붙어야 돼. 큰 놈이 붙어야 큰 놈이 붙어야 돼. 그래야 대주가 이크가 갖고 움직이지 소액주주 연대 해갖고 해봤자 지금 다원시스 소액주주 연대에 있어. 그래갖고 대주주보다 지분이 더 많아. 대주주보다 많은데도 쉽지 않아요? 말도 안 듣잖아. 그리고 가서 뭐 이신청하고 뭐 하더라도 눈도 깜빡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상법 개정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이 인터벌의 시차가 너무 극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대주주가 상속 끝났어. 이제부터는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으로 가야 돼. 거버넌스로. 그때까지는 그게 딱 일려버릴 거야. 다원시스 원래 모멘텀이 다원 메닥스 상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2026년 10월로 연기했어. 2026년 10월로? 내년 10월로요? 내년 10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말씀하신 그래서 거구나. 1년 잡은 거야. 그럼 보유자들은 추가 매수 같은 건 아직 안 하고 말고 그냥 다른 거 오직하면 하다가 갔다 해서 루미를 해갖고 이번에 한 30% 수익 났어. 수익금은 글로 계속 가는 거야 다원시스. 뭐 특수건설 바꿔갖고 하는데 그럼 특수건설 가.
이 가족 회사의 문제가 이거야. 특수건설도 같은 케이스예요? 가족 회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 회사. 가족 회사. 이 가족 패밀리 지네들은 좋겠지만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지네들 멋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때가 오면 기다리세요 했는데 요새는 내가 그냥 파이터가 됐어. 파이터 해갖고 끊어 가.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한 또 삼- 왜냐면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제가 분들이 한 30% 따라오실까? 그거 쉽지 않거든. 끊어갖고 이동한다는 게. 저도 그죠? 이동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해드리려고. 그래서 요런 상황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수평이동 시간이 있어서 계속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좋은데 그거를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수평이동 전략을 그 대신 반 이상을 하면 안 돼.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제3자가 붙을 수도 있잖아. 그쵸. 제3자 붙으면 완전 땡큐지. 제3자 붙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난 다음에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반 이상 가면 제 경험인데 못 돌아가요. 꼴도 보기 싫거든. 그 종목이. 꼴도 보기 싫어서 돌아가기 싫은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막 기사 나와서 뭐 막 올라가 있으면 속이 아프지. 그러니까 내가 30에서 50 사이를 왜 해드리냐면 이게 50을 넘어가면 사람 심리가 한번 성공했어. 그럼 싹 없어진다 그거. 맞아요. 그냥 다 빼버리고 싶어. 다 없어져 그냥. 그리고 그 종목을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딴 거 갖고 한단 말이야. 원래 목적이 다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50 갖고만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이제 금요일장에서 반도체 형님이 가는데 이제 조방호는 끝난 거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반기 올해 2025년을 주도한 게 조방원이었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거긴 한데 근데 뭐 상승 대비 하락폭을 보자면 미비하긴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8월까지 252% 올랐는데 하락률 생각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중요한 라인이 뭐라 그랬지? 8월 20일 저점만 안 깨면 됩니다. 8월 20일 졌죠. 그러면 한전기술 얼마?